네, 앞서 보신 서울지역자치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연기되는가 하면 일부 구의회는 이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각종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기초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구의원들의 후반기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방의회 분야 연구하는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인 송광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서울 지역의 자치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대체적으로 좀 원활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토론과 협의를 기초로 하는 지방의회,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당 부분 깎아내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요청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후반기 지방의회의 활동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구성이 원활하지 못해서 후반기 지방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에 여야 의원 모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회 원구성과도 유사하게 이 기초의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싸움이 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선해야 될 점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는 상임위원장의 의회 내에서의 무게가 평의원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국회든 지방의회든 간에 의회의 존재 의의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면은 자칫의회를 집행기관의 들러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일당이 독점하는 구조는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의회 간부격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적절히 분점하는 구조가 바람직스럽고요. 네. 이것이 이제 의회 내 여야 간의 힘의 어떤 균점을 이루어서 그 의회답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미 한 곳도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또 예정된 구의회도 있습니다. 이런 기초의회에 좀 당부할 점 있으신가요? 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각각 선출해서 구성하는 기관 대립형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잘 견제할 때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존립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의회 내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정당 선거를 하는 취지를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고 다음 선거에서 여야 간의 선거 결과가 역전되었을 때를 동시에 고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방선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민주당 계열보다는 통합당 계열이 압승한 선거가 더 많았습니다. 네네. 우리 지방선거에서 여야 간의 의석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이 기초보다는 광역의원 선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91년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65.1%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95년과 98년 선거에서는 뭐 상당히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에 한나라당이 70.8%를 얻었고 그때 새천년민주당은 19.9%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3.1 지방선거의 경우에 한나라당이 76%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열린우리당이 7.1%, 민주당이 10.9%를 얻었죠. 그리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52.8%, 새정치민주연합이 44.2%를 얻었죠. 그래서 이번 2018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지금의 통합당 계열이 이제 표를 더 훨씬 더 많이 얻었거든요. 기초의회 선거는 우리는 사실 그 정당 선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광역의회는 정당 선거를 처음부터 도입했지만은 기초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선거부터 이제 정당 선거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56.2%를 얻었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21.8%, 민주당이 10.9%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43%, 민주당이 35.5%, 그 다음에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48.8%, 새정치민주연합이 39.9%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당 구조를 보면은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야 간의 의석 분포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여야 간의 지배정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다수당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이 의회 간부를 다 독차지한다면은
선거가 역정되는 경우에는 이번 원구성은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그 점을 유념해야 되겠죠. 네. 네. 사실 그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 원구성 마무리 후에 앞으로 네. 2년간의 기초의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 물음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네네.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의정 활동을 해야 할까요? 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의회는 여야를 초월해서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주민 대표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반복하지만은 의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방의회는 주민만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초의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